in the paradise.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도 듣고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게스트 한 분 한 분을 통해 30분이란 시간 동안 저희 GBC 아침마당과 함께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하고 때론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30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물론 24시간 예수님만 전하는 GBC 미주복음 방송 쭉 고정해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지난번 안전한 자산관리, 재정, 교육, 은퇴 플랜 그리고 생명보험의 주제로 함께 해주셨던 Omer's Financial Producer인 전희경 선생님 그리고 Omer's Financial 오렌지 카운티 지점 최은주 부사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안전한 자산관리 파트 2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을 또 두 번째로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지난번 방송 나가시고 좀 어떠셨어요? 네, 전화로 아니, 문의 온 분 계시고요. 네, 그날 오후에 몇 시간 뒤에 바로 이제 모르는 언노운 넘버이 왔길래 아.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이제 손님 한 분이 이제 네네네. 문의사항이 있다고 이제 네. 전화가 바로 들어와서 네. 좀 놀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네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나눴어요. 물론 그 다양한이라는 것은 큰 주제, 안전한 자산관리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전희경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다룬 내용을 하나씩 요약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산 관리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요약을 해보자면 자산 관리는 개인 살아가는 동안에 걸쳐서 안정적인 소비와 지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알아서 분석하면 그 상황에 대한 처한 상황을 이렇게 처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한 상황, 나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 특징에 맞춰서 재무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건데 하면서 세우지만 말고 그 계획의 자산 배분과 그 실행을 꼭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점은요. 자산관리 시작점은 너도 나도 자꾸 미루게 돼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본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 시간이 금이다. 아주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이슬비 뭐 어깨에 젖은 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모은 것이 이제 좀 큰 목돈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모님이 이제 계획을 짜고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좀 미리 준비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옛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생활하시는데도 빠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둥바둥이 아니라 이제는 될 수 있으면 태어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주는 게 0세부터 그런 저축도 가능한 게 있으니까 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녀가 스스로 이제 그거를 체험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한 3살.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시작점으로 보고요. 네네. 또 재정관리 교육 목적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목적에는 누구나 나이 불문하고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 인지도를 높여서 경제적 관념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자립심을 형성이 됐었을 때 그 일생에 거쳐서 그게 시기가 어느 때가 됐던 자산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은퇴까지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관리 교육 방법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하나는 이론적 theoretical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게 있는데 네. 머리로만 지식을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이제 그 교육자들이 얘기로는 손으로 핸즈온 프랙티스처럼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실질적으로 가계부 같은 거라도 아니면 또 행동에 있어서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동 구매 같은 걸 피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실천을 꾸준히 중요한 네. 점은 꾸준한 것 같아요. 한두 번 트라이 해갖고는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꾸준히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한테도 모범이 되고 모범을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많이 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눈높이 교육이 어른이 됐던 아이들이 됐던 눈높이 교육 그 사람의 재정 교육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그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커다란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했던 것 중에 안전한 재정 관리 6단계를 그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는 가정 경제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순서로는 내가 인컴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당장 생활할 수 있는 프로텍션이 필요하고요. 네. 그 준비가 되고 나면 비상금도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 또 하나 하이 인트레스트인 그 빚 관리가 있잖아요. 요즘 크레딧 카드 우리 너무 흔하게 잘 쓰잖아요. 맞아요. 그게 있다 보면 너무 점점 불어나다 보면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도 생각 안 하고 긁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빚 관리, 높은 이자를 피할 수 있게끔 빚 관리부터 먼저 청산을 해나가는 쪽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롱텀 어카운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프로텍션은 약하고 빚은 계속 늘고 그런 와중에도 여기 뭐 주식 시장이 좋대 아니면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 좋대 그래서 막 자기의 재산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앞을 재정 뭐라 그럴까요? 그 교육이 이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시거나 했었을 때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피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을 또 모아놓는다 한들 그렇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게 네. 하루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건강이 해쳐진다든가 그래서 더 이상의 내가 생각했던 인컴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좀 더 안전한 재정 관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산 관리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한다는 것. 네,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계시다면 눈높이 교육. 네. 그래서 뭔가 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네, 맞습니다. 안전한 재정 관리 6단계에서 가정 경제에 필요한 돈 사용 순서는 프로텍션, 네. 그다음에 비상금, 빚 관리, 롱텀 어카운트, 그리고 투자. 네, 네. 네. 저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산 관리의 시작은 자녀가 태어난 0세부터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방법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529 플랜이 있어요. 그건 네. 이제 좀 대표적인 거고 또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구자예요. 529이라는 건 그냥 IRS 코드지만 그 플랜은 College Savings Plan,
학자금을 위한 적금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절세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만 그거의 qualification, 그러니까 eligibility는 또 그 해당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렇죠. 그건 더 깊게 들어가기보다 그래서 그 529 플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생명보험에 캐시 밸류가 쌓여 있는 상품으로 원금 보장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자를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찍 시작을 해주면 다만 푼돈이 50불이든 100불이든 200불이든 시작을 해놓게 되면 네. 그 학자금으로 혹시 준비를 하게 될 때 아이들이 17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0세부터 시작을 한다면 작은 돈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의 학자금 용도로 쓸 수 있을 만큼 모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더라도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아, 네. 그래서 이 529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고 그랜페런츠들이 해주실 수도 있고 네.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그 대신 529 같은 경우는 꼭 교육자금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지만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이 되셨을 때는 그냥 인컴으로 간주해서 그 인출하시는 금액에 세금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네. 아멜스 회사에서도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 아이들 거는 이제 부모님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13살부터 공부할 수 있는 유트 머니 캠프가 있고요. Every Summer에 그다음에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FAFSA 세미나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AFSA라는 것은 대학교 갈 때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이제 student aid를 받는 그런 신청서거든요. Free Application for Student Aid라는 약자예요. 그런 세미나 정보도 학부모들을 위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장년 일반 성인들을 위해서는 머니 컨셉 1 and 2 파트 2개로 나눠서 네. 기초부터 아, 머니 컨셉 101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 플랜 혹시 자산이 있으신 분들 은퇴에 가깝거나 아니면 자산이 뭐 한 15만 불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꼭 상속 플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도 은퇴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셜 세큐리티는 저희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가세요. 소셜 세큐리티 ssa.gov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의 어카운트를 셋업하시고 내가 62세 됐을 때, 65세 됐을 때, 72세가 됐을 때 나의 은퇴 자금은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지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베네핏 같은 것을 이제 세미나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나 구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2주에 한 번씩 그 이메일로 네.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그냥 애니 퍼블릭을 들어오실 수 있는 거는 어메리츠 블로그가 있어요. 저희 blog.almeritz.com에서 들어오시면 저희 회사에 계시는 많은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칼럼들이 신문에도 기재됐던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에 맞는 거를 찾아서 볼 수 네. 있게끔 구분되어 있어요. 네. 와, 정말 많은 재정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네. 또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과 부사장님께 연락드리면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우리 전희경 선생님 번호는 626-831-7945 그리고 최은주 부사장님은 714-851-9355입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를 랩업하는 서머라이즈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자 오늘
자세히 지난번에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스탬프 관련해서 우리 최은주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은퇴 플랜을 생각하는 분들이 점검해야 될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진행자님께 질문 한번 할게요. 네. 그 은퇴 떨려요. 은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퇴가 어렵네요. 과연 제가 그 나이 때쯤 되면 과연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은퇴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그만 네, 두고, 맞습니다. 네. 네, 네. 액티브하게 인컴이 들어오는 것을 쉬는 행동. 그렇죠. 네, 타이어를 바꿔준 리타이어인데 바꿔뜨리고 다른 거를 할 수 네, 네, 있는 네. 그런 때를 은퇴라고 하는데요. 네. 액티브하게 일할 때는 인컴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액티브한 인컴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이 5가지를 해야 되냐면 아프실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은퇴 후에 아플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내가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경우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65세 은퇴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나는 액티브하게 일을 그만두면 어디서 내가 계속 인컴이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굉장히 뭐 글쎄요 소셜 스큐리티도 있고 네네.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작권을 조금 오. 받는 게 있고 근데 아주 미세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5가지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S. 네, S는 스테디한 인컴을 뜻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소셜 시큐리티 얘기하시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인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소셜 시큐리티를 의존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그거 외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 오너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401k 같은 거 많이 준비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IRA라고 개인적인 은퇴 플랜으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서도 인컴을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또한 펜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서 스테디한 인컴이 준비될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언제부터 찾아 써야 되겠다. 이 돈은 언제부터 찾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은퇴 후에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서 네.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찾았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10년, 20년 이렇게 찾았을 거를 장치를 마련하면 좋죠. 네. 네. 그렇다면 그다음 T. 네, T는 텍스 플랜을 이야기합니다. 텍스를 내고서 쓰는 플랜이 있고요. 텍스를 내지 않고 쓰는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로이로 401k나 또 그 비즈니스 오너가 하는 IRA 같은 경우는 텍스 공제를 받고 저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을 때는 전부 100% 원금과 이자 텍스를 내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가 텍스 공제를 받지 않은 그냥 그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찾았을 때 자라난 이자에 대해서도 텍스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은퇴 후에 갑자기 또 세금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합을 잘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E. 네, 이는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었던 에스테이트 플랜이에요. 에스테이트 플랜 하면 자녀 세대를 위한 상속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상속세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2번째는 프로베이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상속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코트로 넘어가서 그 기간이 지체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셋업을 한다든지 과연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뭐 금융자산으로 치면 뭐 한 16만 이상 그리고 부동산 자산 5만 이상 집이 한 채 있다고 그러면 5만 불 이상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렇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장치를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그게 바로 코트로 넘어가서 그것을 누구에게 이걸 법적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동안 변호사비 들어가고 그 그렇죠.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네. 피도 많이 나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돈이 준비되었다 한다면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부동산을 막 처분하고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생명보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생명보험은 돌아가시면 바로 나오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M. 네, M은 메디칼 익스펜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75% 정도.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4명 중에 3명은 질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롱텀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오랜 기간 동안 양로병원에서 보내시던가 아니면 집에 이놈 서비스라고 돕는 분이 오셔서 도와주시던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많이 발전된 롱텀 케어 플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생명보험 안에 리빙 베네핏이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런 경우 닥쳤을 경우 그런 경우로 한다면 터미널 일리스 24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나 크리티컬 일리스 중병, 암, 심장마비, 뇌졸중 이러한 중병일 경우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크로닉 일리스 이런 롱텀 케어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돌아가셔서 받을 돈을 살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P. 네. 네. P는 프린시플 프로텍션입니다. 네. 원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투자를 좀 과감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네. 뭐 아니면 대단. 뭐 이렇게 네, 좀 많으신데 네네.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는 그런 것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중요하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은퇴연금을 쓰다가 찾아 쓰다가 갑자기 재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쓸 돈이 또 부족하게 될 그렇죠.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러나 돈은 또 계속 또 불어나도 돼야 되니까 계속 줄어들지만 않게 계속 또 이자를 받아서 자라기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또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스탬프 STEMP로 나눠서 우리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분명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블로그 아메리츠.com 이런 데 가서도 더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또 유튜브도 하잖아요. 네네. 아, 유튜브에도 유튜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네네. 하는 미국 은퇴 시리즈 오, 네, 어떻게 너무 찾으셨어요? 네. 은퇴 여섯- 준비의 모든 것 스탬프 전략을 네네. 검색하시면 은퇴와 자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다고. 너무 네. 쉽게 풀이해 네. 주셨고요. 네. 시리즈 6수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원하시는 제목을 찾아서 보시면 좋고 네. 6개를 다 보시면 거좀 저희가 커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사실 재밌게. 스탬프는 저희 대표님이 오랜 손님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 전략이에요. 전략이군요. 네. 네. 아, 제가 이렇게 귀한 강의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방송 시간 안에 듣게 됐는데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싶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와 이렇게 시간이 또 흘렀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부사장님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조언 또 동료의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업계에 이제 발을 들인 이유가 이제 저희 자녀들 제가 이제 셋이 있는데 경험상 개인 경험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첫 아이가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자기의 자산 관리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더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앞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단지 보시지 않으시고 찾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저처럼 이제 발을 꼭 들여놔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찍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한 많은 거 접하시되 사실 마지막 결정 내리시기 전에는 전문가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게 자기가 혹시 미싱되는 게 있었는지 체크업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부사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 401k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은퇴 플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중에 주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예요. 네. 캘리포니아야 캐리세이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직장 은퇴 연금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100명 이상인 직원을 가진 분들은 벌써 2020년 6월 30일까지 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좀 연장시켜 주긴 했지만 이미 셋업이 다 됐고요. 네네. 50명 이상을 가진 회사를 가진 분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네. 셋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인 이상은 한국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가지신 분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이 캐리세이버에 이 은퇴 플랜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 네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0일 안에 안 했을 때는 250불 1인당 벌금 내셔야 되고 네네. 직원 1인당이죠. 네네. 네.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을 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캘세이버에 등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왕 이럴 거 그러면 회사에서 401k 같은 걸 셋업해 주면 어떨까? 그건 퀄리파이드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네네.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네. 5인 이상인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은퇴 플랜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냥 은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좀 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네. 거니까 네. 은퇴 플랜은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네요. 네.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 네. 한다는 플랜이고 이제 5인 이상이면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50인 이상이면 2021년 6월 30일까지 네, 이미 지났죠. 벌써 이미 지났네요. 지났죠. 네. 네, 얼른 하셔야지 또 벌금을 안 물으실 수 네.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사장님과 또 선생님과 같이 연결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처를 제가 공유를 물론 전에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레슬리 전희경 선생님께는 626-831-794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최은주 부사장님은 714-851-9355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또 혹시 바로 응답이 없을 시에는 그냥 끊지 마시고 꼭 음성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최은주 부사장님 그리고 전희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Amerz Financial 전희경 선생님, 최은주 부사장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느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